그러니까 연애라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거부터 이제 탐구를 해보죠. 탐구 자세로 있어야 돼요. 지금 뭐 꿀팁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해볼까 이렇게 어설프게 하다가 죽도 밥도 안 돼 그거. 불타는 사랑을 하면 진짜 다 불타 죽어요. 그 혼란을 뚫고 이제 뭔가를 창조해내야 돼. 관계라는 것을. 내 존재가 변형이 될 수 있을 때 에로스로 성공했다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네,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 네, 고전평론가로서 고전의 지혜의 바탕을 둔 사랑과 연애에 대한 그런 삶의 기술과 비전 이런 거를 썼고 이 책이 나온 지가 지금 십몇 년이 됐네요. 이거를 이제 좀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북토크를 하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연애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게 핵심인데 아마 벌써 아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다시 저기 복습을 한번 할게요. 이제 여기 뇌파에서 먼저 움직임이 와야 되는데 이 뇌파에서는 이제 두 가지 같아요. 이렇게 나의 이상형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보면 자기가 평소에 이상형이 아닌데 확 꽂히게 돼요. 나는 뭐 키 큰 사람 너무 좋아해. 근데 만났는데 너무 키가 단신이야. 이런 경우 많아요. 진짜. 그거 하고 이제 좀 진행이 되면 이제 사회적인 표상을 가지고 여기서 엄청나게 계산을 해요. 처음에 꽂히는 건 이제 약간 이렇게 그냥 조건 없는 건데 나중에 조건이 거기에 막 결합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이 전기자극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이제 사실 이제 단전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이 신장의 정이 막 이제 성호르몬이 막 뿜어져서 일어나는 이 화학작용은 사실 맹목적인 거예요. 이거는 카오스예요. 이유나 그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무지와 맹목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심장에서 결합을 하지 않으면 여기가 너무 이제 막 너무너무 많은 게 막 돌아다닌 거야. 막 나의 이상형이라고 막 항우를 했다가 또 막 너무 저 사람하고 다니면 너무 창피할 거야. 막 이런 거잖아. 너무 내가 막 끌리는데 눈이 너무 작아.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직업이 너무 심지어 없어. 막 이런 것이 막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불이 나는 거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런 게 끌렸다가 멀어졌다 막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면 이제 성 호르몬이 일어나는 건 사실 이거는 그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기적으로 일어나잖아. 여성이 생리를 하고 남성도 주기적인 성 요구에 역습을 당하니까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리고 명리학을 해보고 이제 동의보감을 보면 이 계절의 흐름 운기하고 굉장히 관계.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거지. 봄에 많이 그렇긴 한데 또 봄에 유달리 그런 사람이 있고 이제 가을에 심한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다르고 이제 특히 가장 큰 게 이제 대운이 변화할 때 이제 뭐 10대, 20대, 30대에 대운에 배우자 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의 그때 만나서 결혼을 해요. 이제 참 대형 사고지 그건 정말. 그때 크로스가 된 사람을 결국 나중에 가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뭐 첫사랑을 이뤘다 그러면 순정파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 시절이 교묘하게 맞은 거야. 근데 막 어릴 때 만나서 사랑을 해서 막 계속 가는 막 이런 환상을 갖는데 이거는 마치 인간이 이 자연이나 세계와 별도로 자기가 뭘 결정을 한 것처럼 아주 엄청난 착각이에요. 뭐 순정파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으로서 이제 시절 인연으로 오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항상 이제 이 단전에서 이 화학 반응이 스탠바이가 돼 있는 거지. 근데 이것도 이제 카오스적이니까
이 둘이 이제 막 교차를 하면서 오면 심장이 막 뭐 싱쿵싱쿵 두근두근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너무나 불안한 거거든, 이건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사랑으로 이렇게 도약을 하기가 어렵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막 여기가 끌려서도 안 되고, 나도 이런 짝사랑 하다가 완전 폭망한 적이 있는데, 이러면 그 상대방 앞에서 아무 말을 못해. 액션이 안 나와.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번민.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형성되기에 굉장히 이거는 부적절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가라앉혀야 돼. 이게 가라앉아야 되고, 뭐 성욕이 막 난동을 부린다 이러면 될 수가 없지. 이거는 이제 이 힘을 제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오는 정기자극과 화학적 자극을 내가 제어하는 힘이 있어야 그럴 때 이제 내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따로 노는 거는 막 이렇게 혼자 막 그렇게 접속했다가 혼자 또 가라앉아. 혼자 아닐까 보다 이러고 사라지고 이 성욕이 왜 망동에서 일어난 사건도 시간에 따라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에 보면 순식간에 소멸돼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것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타는 거를 알려면 내가 시간 속에서 이걸 지켜보는 힘이 있어야지.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크로스 돼서 내가 이제 여기도 편안한데 끌리는 거, 심장도 평온한 가운데 막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낌,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제 그 상대방이 어떤 뭐 반응을 보이던지와 관계없이 나한테는 사랑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일단 이게 몸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고 무슨 이렇게 계획을 짜고 뭐가 학습을 해서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일단.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건 다 정략결혼인 거지, 사실은. 정략연애고. 그거는 일어난 게 아니야. 사건이 안 일어난다. 몸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되게 10대, 20대, 30대에는 뭐 늘 스탠바이 상태고 사실 그 나이에는 할 일이 별로 없잖아.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하질 않아. 집에서건 그냥 네 한 몸만 잘 간수하면 된다고. 네 앞길 하면. 나라에서도 별로 날 필요로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해야 할 미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온 에너지가 그쪽에 다 쏠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건이 항상 뭐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게 혼란스러운 채로 이제 막 흘러가. 그럼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는 뭘 하나도 뭔가 내가 배웠다 또는 이걸 통해서 청년기를 이 폭풍 속을 지나와서 내가 뭔가 성숙해진 느낌 이런 게 없이 되게 어설픈 채로 저기 40대, 50대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연애가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딴 거는 사실 전혀 그거는 너무나 부차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안에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나는 이제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어라는 그 열망이 일어날 때 이제 사랑이라는 이제 윤리적인 도약이 일어난다. 여기서부터 알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연애를 표현하는 걸 보면 뭐 이상형, 맨날 그놈의 이상형 타랑, 그리고 그리고 이상형 내가 이건 팁인데 자기 이상형을 뭐 할 일 없고 그러면 심심할 때 쓰고 그러잖아. 그럴 때 지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반대로 써. 그러면 좋아하는 스타일을 만날 수가 있어. 그걸 쓰잖아. 절대 그런 대상을 만날 수가 없어. 그건 아주 공허하게 빈 기호야. 완전히 조작된 거거든, 사실. 가스라이팅 된 거고. 근데 이제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을 이제 겪어서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연결되고 그 사람과 삶이 결합되고 싶어. 이렇게 돼야지 사실 사랑이에요. 일단. 그냥 근데 이런 이제
에로스는 이제 모든 삶의 원초적인 바탕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처음 세상에 이제 나와서 엄마하고 안고 엄마하고 엄마 젖을 물고 엄마 품에서 이렇게 편할 때 이것도 다 이제 에로스적인 거거든.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세상을 보잖아. 봄이 오면 얼마나 신기하겠어, 애가. 그죠? 난생 처음 보는데 너무너무 신기할 거야. 그거 자체가 아마 경이로울 거라고. 이게 신통력이 딱 세상이 마법의 세상처럼 느낄 거예요. 그래, 봄이 와, 눈이 와. 뭐 이런 게 모든 게 새롭고, 뭐 하여튼 사람하고 동물을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동물하고 더 친해요. 이게 분별이 아직 안 되거든. 근데 움직이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서로 접속을 하는 거야. 이 접속 변형되고자 하는 욕망, 여기서 오는 경이로움, 이게 에로스거든. 그러면 남녀 간에 이제 사랑을 하게 될 때도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이게 다 경이롭게 느껴지는, 그래야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막 민감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너무 평범한 행동에 다 막 그냥 내가 막 그 시선이 따라 의미 부여를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갓난아이가 이 세상을 처음 접속할 때의 그것과 같은 거라고. 같은 생명력. 그러니까 에로스가 생명력의 원천이면서 생명력을 내가 세상에 표현하는 그런 과정? 프로세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경이로움을 이제 정말 충분히 음미하고, 저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 삶이 이렇게 저 상과 내가 네트워킹 하고 싶어 하는 이 상태가 사실 여기가 굉장히 무르익어야 되는데, 이거를 요즘 말로는 썸 탄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사실 너무 메말라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무슨 그런 행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썸 탄다는 말이. 그거는 계속 계산하는 거잖아. 진짜 날 좋아할까? 나를 얼마큼 좋아할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아니라 그 접속과 생성에 대한 그 흘러 넘침, 그것을 음미해야 된다고. 왜 그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은 사랑이라고 나는 말하기가 너무, 그러면 사랑이 너무 오염된 말인 거예요, 사실은. 사랑은 성과, 성욕과 이 막 온갖 종류의 정기적 신호를, 이거를 이렇게 통일하면서 내가 삶을 결합하고 싶다는 것으로 윤리적으로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돼.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서포트가 그거라고요. 베이스가. 호기심과 경이로움. 그리고 자신한테 이제 그걸 느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다니. 그래서 아침에 눈 떴는데 저절로 생각이 되잖아. 글쓰기는 그게 안 되지. 그래서 글쓰기를 이제 할 때 그런 에로스적인 열정으로 하면 되는데, 이 말은 아직 알아먹으려면 한참이고, 하여튼 저절로 있잖아. 그리고 나랑 같이 계속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미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분히 무르익으면 인연이 마주치게 돼 있어요. 어쨌든 마주치게. 이거는 엄청난 파동을 지금 내가 뿜어내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가지고 이제 그 모든 걸 집중을 해서 사실 그 발언을 이렇게 뿜어내는 그게 이제 기도의 파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면 전달이 되게 돼 있거든. 근데 연애는 지금 그냥 존재 전체가 지금 내가 다 오버랩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든 만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은 나의 리듬이에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리듬을 동일하게 밟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그 사람은 그 사람 리듬이 있어. 그거를 존중할 줄 아는 게 사랑이라는 윤리라고.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열렬히 원하고 경이롭게 느끼고 내 삶이 그래서 완전히 다른 어떤 장으로 들어간 것 같은 이 느낌, 이것만으로 이미 그 사랑은
충분히 보답을 한 거예요. 충분히. 그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돼. 에로스의 향연이라는 거. 그럴 때의 몸 전체가 이제 느끼는, 이 에로스적인 환이랄까, 이런 거는 나중에 소위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는 그런 이제 섹스보다 훨씬 더 이게 커요, 강렬하고. 왜냐면 온몸이 살아서 그 접속을 원할 때 하고, 이미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이렇게 대상이 돼서 나한테 왔을 때 이제 그게 굉장히 반감을 하게 되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썸을 타면서 막 상대의 의중을 떠보고 하는 걸로 지금 낭비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 번뇌가 막 일기 시작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할까? 그래서 막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접촉할 때 이렇게 찔러보고 이렇게 탐색을 하는데, 긴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다가 또 근데 또 조그만 호의에도 막 엄청난 의미 부여해서 또 이만큼 환상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모든 장치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면 왜 쟤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고백을 안 하지? 이제 이러면서 또 이제 이러면 이제 이게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번뇌는 정확하게 상대를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호기심과 경이로움과 이 안에서는 그냥 이거는 그 자체가 그냥 기쁨이야. 생명력의 분출이야. 번뇌가 있을 게 없어.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부터. 그래서 이제 이게 크로스가 돼서 만나서 연애가 이루어졌어. 그럼 오늘부터 1일, 그것도 참 정말 말라비틀어진 짠지 같다, 짠지. 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청년들이 너무 안 됐어. 이거 무슨, 오늘부터 1일이 언제야? 내가 그러면, 내가 앞에 이 엄청난 생명력이 분출되던 거는 아닌 거야? 마이너스 며칠이야?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를 카운팅하는 것도 너무 빈곤한 거잖아. 왜 그걸 카운팅을 해? 뭘 알고 싶어서 카운팅을 해? 100일 기념하려고 그런 거지. 그것도 아니라 21일 2일 요새도 있나? 투투 기념 이런 거. 이벤트를 왜 좋아해? 쇼를 왜 이렇게 좋아해? 그렇게 내가 하는 사랑을 하찮은 상품으로 만드나? 그걸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부 이 자본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럴 틈이 어딨고, 거기다 신경 쓸 여지가 어딨어? 지금 매일매일이 몸 안에서 엄청난 태풍이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마주침이 일어나서 연애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번뇌와 희열이 왔다리 갔다리예요. 이건 100% 이렇거든. 왜 괴로울까? 내 손아귀에 안 들어오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소유가 작동을 하는데, 이 소유욕은 두 가지인데, 이 성욕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을 만나기 전까지는 몸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 혼란스럽지만 활기차게 해주는 무엇이었어. 새벽에도 뻗떠 일어나고 무슨 일을 해도 다 해낼 것 같은 왜 그 상황 있잖아요. 그런데 대상과 딱 결합을 하는 순간 이제 이거는 내가 독점해야 돼. 나만 가져야 돼.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표상이 작동해요. 뭐냐? 자본주의에서는 연애를 상품을 갖는 거랑 똑같이 취급하거든요. 화폐와 상품에 대한 태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내 거야 돼. 완전히 내 거야 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거는 이제 주술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온갖 번뇌가 다 시작이 됩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어? 너는 내 거야. 이 말을 내가 지금 했어. 태림, 얘기하기 싫다. 근데 했다고 치자 일단. 태림아, 넌 내 거야. 이러면 너 기분이 어때? 좋은데 어때?
우리가 사람 관계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 그건 말하는 건 진짜로 그거는 상대에 대한 모욕이야. 상대를 노예라고 취급하는 거잖아. 근데 왜 연애할 때는 이렇게 많은 소유격을 쓸까? 에? 그거를 막 수도 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느라고 정작 연애 자체를 즐기지를 못해. 내 거야 아니야 이거 확인하느라고. 야, 이런 전도망상이 있나? 그리고 결국 사실 사람은 누구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겠어? 나도 나를 소유를 못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잘 들여다보면 뭐냐면 하루에 24시간 빈틈없이 나만 생각해 이거야. 그리고 네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나여야 되고 살아있는 이유도 나여야 돼. 완전히 육체와 정신을 몰수하겠다는 이 태도 너무나 폭력적이지 않나? 따지고 보면. 근데 상대도 나한테 그걸 요구를 하고, 또 상대가 그런 거를 나한테 요구하지 않으면 되게 서운해. 예. 왜 너는 나를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하나의 객관화 시켜놓고 보면 너무 저급하고 너무 폭력적이야. 여기서 어떻게 윤리가 생기지? 인류의 모든 지성, 여기까지 쌓아온 지성을 다 한순간에 말아먹는 사건이 이제 이 연애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인류 문명이 진화를 못하는지도 몰라. 사회 제도가 진화를 하면 뭐해? 개인이 다 최악의 단계. 이건 동물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동물은 이렇게 전일적으로 소유 안 해. 발전기 때문에. 그리고 쿨하게 헤어져. 인간만 이렇게 하는 거야, 인간만. 서로의 신체를 독점하기 위한 막 맹렬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성이 이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머릿속에는 집단적 표상, 사회적 표상이 자본주의 안에서 상품을 갖듯이 연애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을 진정으로 알고 싶다기보다 대상이 상품 가치가 얼마나 있냐. 뭐 쉽게 말하면 허우대가 얼마나 멀쩡하냐. 뭐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내가 나를 가치 있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다 정말 뭐라고 하지? 먼지만도 못한 거야. 내가 막 누구하고 충만하게 결합하는 건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이 주는 기쁨이, 내가 그럴듯한 사람하고 다녀서 딴 사람이 네 애인 너무 멋있더라, 네 애인 너무 예쁘더라 라고 할 때 오는 만족감하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근데 어떻게 이걸 비교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냥 에로스적 생명력은 뭐 다 어디 고갈이 되는지 말라 비틀어져요, 그 사이. 여기다 이 힘을 다 쓰나고 여기에 이 재료로 이거를 다 연료로 다 태워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껍데기만 남는 방식의 그러니까 금방 실증나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주면 뭐해? 내 안에 뭐 에로스가 지금 움직이질 않는데.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식의 연애가 아닌 진짜 에로스와 나의 이 생명력이 이렇게 결합해서 인연을 맺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을 잘 관찰하고 돌봐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막 항상 이렇게 막 연애를 하고 싶어. 그럴 때도 몸의 어떤 상태의 표현이거든, 그거는. 몸이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사랑할 다른 어떤 타자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상과 내 삶이 이렇게 크로스될 준비가 되어 있나. 이제 이걸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 몸의 리듬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돼. 이걸 너무 모르거든. 그리고 모르고 막 그런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때도 그걸 주시를 안 해.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패턴에다가 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다 고유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강도와 밀도가 다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는 왜 연애가 안 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충동에 지금 휩싸여 있구나. 근데 나는 어떤 식으로 내 몸이 움직이는구나. 무언가를 열망하는구나를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뭐 워밍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막 카오스 같은 이 성욕을 어떻게 이거를 뭐 억압하고 이런 게 억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터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오히려 음지에서 더 변태화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관찰하는 힘 이게 지성이야. 그러면 그게 이렇게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 주기나 뭐가 있거든요, 다. 자기 몸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내가 관찰하는 힘이 있을 때는 이거를 창조적으로 이렇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그걸 막 따라다니면 이제 그 힘에 그냥 확 휩쓸려가지고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요. 벌어진 다음에 나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렇겠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막 뭐라고 하는 충동적인 그런 걸로 그냥 내버려두면 특히 이제 남성들의 경우가 이렇게 심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독이 되겠지. 예. 그러니까 이게 교묘한 거야. 이 에너지를 억압해도 안 돼. 억압할 수도 없고 근데 그냥 방치해도 안 돼. 방치하면 내 삶을 완전히 잠식을 해. 근데 그러면 억압하지도 않고 방치하지도 않는 힘. 이거는 지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인간이 겪는 거고 모든 청춘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일단 자기 소외, 자기 욕망에 대한 소외 또는 나만 뭔가 특별하고 좀 비정상이야 이런 식의 그런 번뇌에 휩싸이지를 않게 되겠죠. 일단 그리고 내가 막 그런 이제 그 자본주의의 표상에 끌려다닐 때 돈하고 상품 막 이런 거에 끌려다니는 남의 시선 막 이런 거에 끌려다니는 자기를 이걸 볼 줄 알아야 그래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무방비로 쏠려 들어가요. 그냥 거기에 보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워밍업이 됐어. 그래서 이제 연애가 되겠지. 이제 짝사랑도 그냥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면 돼. 그러면 상당히 거기 알찬 결실을 맺어요. 내가 여기도 썼지만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을 짝사랑했어. 그럼 수학 선생님을 짝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진짜 그 수학 선생님 때문에 새벽에 눈이 떠져. 나같이 잠 많은 사람이. 그리고 그 선생님이 테니스를 치러 새벽에 이제 가고 오는 그 길목이 있는데 내가 하숙집에서 내려가는 요걸 맞추려고 거기에 맞춰서 지나가면서 한 게 딱 인사 하나 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막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 선생님하고 접속하지? 수학을 잘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진짜 맹렬하게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그 수학 정석은 다 외우고, 그러니까 배우기 전에 다 외워버려. 풀이를 다 외워. 수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걸 내가 그때 확인했지 뭡니까? 그리고 이제 막 동경대 문제, 막 그때 본고사가 있었거든. 하버드대 문제 이런 거 굳이 안 풀어도 되는데 굳이 찾아가지고 다 풀어서 수열과 로그 나오는 거는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는 이게 내 에로스적 충동이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수학 선생님에 대한 욕망이 없었으면 내가 수학을 이렇게 열심히 했을 리가 없어요. 영어나 다른 걸 했지. 영어 선생님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영어를 그다지 열심히 안 했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마침내 그 선생님이 정말 내가 공부한 방식대로 주관식 문제 10개를 낸 거야. 진짜 한 문제가 반 페이지 이상을 풀이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전교생이 다 난리가 났어. 다 객관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가. 그래서 이제 전교 평균이 10점, 20점. 한 문제 2개밖에 못 풀었는데 나는 9개 반을 풀었어요. 95점을 맞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다음이 40점이었어.
막, 그래가지고, 그 노력의 결실이 뭐냐, 선생님이, 고미숙이 누구야? 왜냐면 그 선생님도 다 이제 반도 못 풀 거라고 생각하고 낸 거야. 애들을 충격을 주려고 그랬는데 뭘 꽉 차게 쓴 거지. 얘 누구야? 그래서 이름 한번 불린 게 다지. 근데 막, 가슴이 너무 막 벅차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에 대한 막 열렬한 이제, 풀이를 막 끝없이 시도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한번 이름을 불리는 거. 이런 거였는데, 진짜 정말 가을에, 봄에 그랬는데, 가을에. 이게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라고. 정말 그 선생님하고 가까이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등나무 아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요. 근데 바람이 지나가는 순간 그 욕망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 선생님한테 가졌던 그 마음. 그게 너무 놀랍지 않아? 근데 그때는, 이게 뭔가 가라앉았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죠.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건 진짜, 너무 신기한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그 선생님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졌어. 진짜, 앞에 지나가든 말든 뭐, 이름을 부르든 말든. 근데, 나에겐 수학이 남았다는 거죠. 수학을 너무 좋아하겠어. 그래서 본고사를 무사히 봐서 이제 대학 시험을, 대학 문과생들은 다 수포자거든. 수학 점수 때문에 문과에 무사히 들어가는 이런 기적이 연출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이 복원을 한 건데, 이게 시절을 타는 거구나. 그 선생님 때문도 아니고 하여튼 뭐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누군가를 열망하게 됐을 때 몸에 대한 탐구를 하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내 삶에 대한 이제 토대를 구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면 생명력을 발휘하는데, 그러니까 생명활동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움직인다와 관계 맺는데요. 그걸 철학적으로 접속변형이라고, 생성접속변형이라고 얘기해. 요것이 생명활동이에요. 그 중에 이성의 타자를 만나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건인 건 맞죠? 가장 큰 사건인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야?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돼요. 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삶을 결합시키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하는 거 다 생명 활동을 위한 것인데, 마치 그 소위 사랑이라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전도가 돼버려요. 그 현대인들이 특히 그런 데 많이 빠져 있어요. 사랑이 삶을 잠식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완전히 속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속게 한 여러 가지 이제 문명적 장치가 있었어요. 이 자본주의 이전에 문학이라든가 왜 불멸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니까 불멸하는 걸 굉장히 원하는데, 사랑은 계속될 것 같은 막 이런, 그거에 거기다 투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거다. 이런 식의. 진선미를 다 갖다 놓는 거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을 구현하는 거에다가, 이 성적인 사건을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거를 이렇게 높이 만들어 놓고 20세기에 와서 자본주의가 이 화폐랑 이걸 결합해서 가족 삼각형 안에다 딱 놓고, 요 가족 삼각형 안에서 스위트홈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엄청나게 아주 거의 그냥 폭포수처럼 여러분을 뭐라 그래 그거를 세뇌.
맞아, 세뇌야.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다 기준이 어느 순간에 되어 버렸어.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가족 삼각형 3명, 4명 안에 어떻게 생명 활동과 관계가 다 구성될 수가 있어? 생명의 에너지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게 21세기에 이제 판명이 났죠? 4인 가구도 이제 해체됐잖아요. 아니, 그렇게 행복한 이상적인 모델인데 왜 핵가족이 붕괴됐지? 그리고 지금 핵가족 유지하는 분들 행복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전에는 문학이나 예술이 막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다 필요 없고 화폐하고 광고가 다 만들어. 광고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막 이런 것이 그거밖에 인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없다라고 주입해서 세뇌를 시킨 거야. 그래서 죄다 그걸 향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소유해야지. 화폐랑 똑같아. 내가 여기서 살려면 돈이 필요해. 남자가 필요해. 여자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같이 살면 집이 필요해. 전부 다 그냥 화폐적 소유로만 구성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연애하는 게 피곤해. 연애를 꼭 해야 돼? 왜? 그런 연애를 무슨 대를 이어서 지금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의 연애와 그 정도의 연애, 그 정도의 쾌락은 다른 걸로 대체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 막 생명의 환희, 그 경외감, 내가 존재가 변하는 것 같은 그 변하는 그런 식의 거는 절대 상품이나 화폐가 대체할 수가 없거든. 근데 썸 타고 며칠 돼서 이벤트 하고 이런 거, 그리고 결혼할 때도 진짜 결혼식도 완전히 그거는 쇼의 극치 아니야. 두 사람이 사랑한다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얼마나 예쁜 신부인지 보여주마. 아주 그냥 그냥 사람들을 잡아먹을 듯이 지금 이래도 기절할 것 같지? 내가 너무 예쁘지? 막 이런 걸 내기하고 있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쇼가 끝나면 어떻게 돼? 공허만 남아요. 그 어마어마한 쇼에 상응하는 생명의 그 교감? 어떻게 일어나지? 다 지쳐가지고. 너무 그럼 또 지루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관계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난 이 심정은 난 충분히 해요. 다른 걸로 대체하면 돼.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이게 더 재밌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우리나라 인구뿐 아니라 전 세계 인구가 주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지구를 건강하게 해주니까. 그런데 그럼 청년들은 왜 이렇게 청춘을 보내가지고 중년, 장년, 노년을 어떻게 통과해? 문제는. 이 생명력을 한 번도 제대로 발산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소외 이걸로 중년, 장년 그러니까 생애 의지를 놔버리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더 살아야 될 이유를 별로 못 찾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연애를 화폐를 소유하듯이 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제발. 아니 굶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돈 타령을 하고 왜 이렇게 연예인 흉내를 내려고. 여기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지. 다 포기한 얼굴들인데 그냥 다 내려놓은 얼굴들인데 진짜 정말 좀 그러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진짜 그런 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것에서 도주하는 거 이게 나는 에로스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이런 걸 해야 돼. 청년의 새로운 정말 비전은 사랑의 문법을 바꾸고 연애 형식을 바꾸고 결혼의 형식을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생명은 접속하고 오버랩돼서 자기 변형을 이루고 하는 이런 것을 원한다. 소유해서 중독돼서 집착하다가 그냥 서로를 갉아먹는 데서 끝나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엉뚱한 데다가 지금 다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럼 뭐야? 삶이 다 잠식이 돼. 내 삶이 왜 사는지를 모르게 돼. 왜 살지, 내가? 그 연애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아, 그게 무슨 진짜 개코 같은 소리야. 정말 내가 이 영상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표현을 못 합니다, 여러분. 네. 네. 제일 극한의 막말로 스스로 표현해 주세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생명은 세상과 만나고 거기서 네트워크 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 중에 특히 청년기에 가장 강력하게 성호르몬이 쏠리면서 일어나는 게 연애다. 그 연애를 사랑이라는 윤리로 이렇게 도약을 시키려면 제일 먼저 뭐냐면 내가 이 생로병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밟아간다고 하는 이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지금 누군가를 만난 거야. 네. 그래서 이 삶과 삶이 결합을 해야 돼. 이 삶과 삶. 개체와 개체, 자아와 자아가 결합하는 게 아니고. 삶이 이렇게 연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애가 도대체 드라마 이런 데서 뭐 당체 예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일 많이 된 게 조르바 같은 경우야. 조르바는 좀 65세 때 할아버지기는 한데, 그 조르바가 도달한 연애 방식. 너무 많은 사람과 연애를 하잖아. 그러면은 뭐야? 우리는 자유야. 그런데 강렬하게 접속해. 접속만이 있는 거야. 접속이 연애인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소유해서 노예화 시키면 뭘 무거워서 나중에 다 데리고 다니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지냐고. 그러니까 그걸로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내 삶에 대한 탐구와 나는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삶의 비전인데 그게 이제 사실 생로병사의 비전이에요.